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퇴직자 시니어가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법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전반전 인생길과 후반전 인생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자정력을 키우는 그 기간은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생활의 기본적인 성장 과정이고요. 크게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으로서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직장인의 길을 걷거나 1인 창업을 하거나 이와 같은 일을 30여 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인생 2막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30여 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10년간 무려 900만 명 이상의 퇴직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 경험하지 않은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인생 2막을 이제 지나온 지가 핫수로 보면은 5년 차가 되어갑니다. 참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빨리 흘러가는 그 인생에 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타고 때로는 좀 혼자 삶이 이런 것인가 하고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지만 의식적으로 나의 뇌를 자극을 해서 그러한 생각이 올 때마다 그것을 멈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그 서영아의 백세 카페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오늘 다시 한번 저도 마음을 추스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나 또 퇴직자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그러한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신문 내용을 토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그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고 또 분을 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그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위축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생명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죠. 하지만 퇴직자 시니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노력을 하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도를 보니까 이 고령자에게서 흔한 분노 조절 장애의 배경에는 뇌의 전두엽의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뇌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와 그리고 언어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람답게 해주는 이 기관이 문제가 되면 우리 뇌가 빨리 노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꼰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노인 정신과 의사가 권하는 그 여러 가지 조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퇴직자 시니어에게 다가오는 그 고독의 시간을 홀로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저는 대학 시절에 저의 불리한 스펙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시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영어만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라고 하고 저는 영어에 도박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남들 산과 들에 갈 때 저는 혼도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영어 캠프에 가서 한 달간 영어로 생활하는, 거기에서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하지만 영어를 배우면 훗날 나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의 기대감 때문에 그 여름방학 동안에 정말 그 우리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낭만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서울역 그 응암동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한 달을 생활하면서 고독을 즐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독을 즐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고독을 내가 생산적인 그러한 루틴으로 만들면은 고독함이 뿌듯함으로 바뀌고 인생에 활기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인생 후반전 퇴직자 시니어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꼭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 퇴직자 시니어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일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좋아한다고 그것이 가치를 줄 수는 없겠지만, 또 좋아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면 그것이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루하루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이지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작은 의미를 남기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퇴직자 시니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을 좀 줄이고, 지금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이제 그 친구들 만나는 것을 좀 분기별로, 뭐 또 젊었을 때는 매일 만나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았고, 미래에 같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로서 보지 않으면 서운했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친구 만나는 것을 줄이고, 내가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을 스스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내가 움직여서 우울해지는 것도 방지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퇴직자 시니어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쳐다보면은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 멈추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퇴직자 시니어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무례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그 중에서 강점을 찾아서 그것으로 1인 창업을 해서 작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주얼리 창업을 하고 주얼리 코칭을 했듯이 여러분은 나름만의 고유한, 분명히 강점과 고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돈을 들이지 않고 무자본 창업을 통해서 1인 창업에 도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루하루 마음이 뭔가 소풍을 가는 것 같고, 또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전두엽이 살아나고 해서 뇌가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퇴직자 시니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친구들과 매일 온라인에서 단톡에서 그 남의 이야기를 떠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5년, 10년 후에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보람차고 뿌듯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요즘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더라도 경제적인 면을 쳐다보고, 또 유튜브에서 그 수많은 그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내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내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내 일상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새로워지는데, 여러분도 인생을 잘 늙어가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